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실험실에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죠. 바로 희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희석의 비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진한 용액을 어떻게 묽게 만들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냐고요? 맞아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요, 바로 이 간단한 과정 안에 화학의 정말 중요한 핵심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과학에서는 이걸 바로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희석이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여기 물처럼 뭔가를 녹이는 액체가 있죠? 이걸 용매라고 하고요. 그 안에 녹아있는 설탕 같은 걸 용질이라고 해요. 희석은 그냥 이 용매, 즉 물을 더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농도는 옅어지고 전체 부피는 늘어나겠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모든 희석 과정, 그리고 막 복잡해 보이는 계산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딱 하나, 정말 간단한 황금률 하나만 기억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희석의 절대 법칙, 황금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금물에 물을 더 붓는다고 해서 그 안에 녹아있던 소금 알갱이 수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나요? 절대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물만 더 부었을 뿐 소금의 양 자체는 그대로라는 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간단한 원칙, 용질의 양은 그대로다. 이게 어떻게 그 유명한 공식 M1V1은 M2V2로 변신하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공식을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정말 쉬워요. 자, 공식을 만들려면 일단 얼마나 진한지를 숫자로 나타내야 하잖아요? 화학에선 보통 몰농도라는 걸 써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전체 용액 부피 안에 내용물, 용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있냐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딱 빠져떨어집니다. 보세요. 1단계, 황금률. 희석하기 전이나 후나 용질의 양은 똑같다. 근데 방금 2단계에서 용질의 양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희석 전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희석 후 몰농도 곱하기 부피와 같다. 바로 M1V1은 M2V2 공식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법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논리예요. 자,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 한번 써봐야겠죠?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2.00m짜리 꽤 진한 염산 용액이 25.0ml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부어서 전체 부피를 100.0ml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농도는 얼마나 묽어졌을까요? 이제 우리에겐 공식이 있으니 두려울 게 없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희석 전 농도 M1은 2.00m, 희석 전 부피 V1은 25.0ml, 그리고 희석 후 최종 부피 V2는 100.0ml.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바로 희석 후의 농도 M2입니다. 자, M1V1은 M2V2 공식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M2니까 공식을 살짝 바꿔서 M2는 V2분의 M1V1으로 만들어주고요. 이제 아는 숫자들을 그냥 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좋은 점은 부피 단위인 밀리리터가 위아래에서 서로 약분되면서 깔끔하게 사라진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정답은 0.500m.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원래 2.00m이었으니까 부피가 4배가 되면서 농도는 딱 4분의 1로 줄어든 거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이건 실험실에서 정말 흔한 상황인데요. 아주 진하게 만들어둔 재고 용액에서 조금 덜어내서 내가 딱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들어야 할 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1.00m짜리 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창고에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0.100m짜리 묽은 용액을 500.0ml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저 진한 용액을 대체 몇 밀리리터나 떠와야 할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 정리부터 해보는 겁니다. 처음 재고 용액의 농도 M1은 1.00m,
우리가 만들고 싶은 용액의 농도 M2는 0.100m, 그리고 만들고 싶은 부피 V2는 500.0ml. 이번에 우리가 모르는 건 바로 처음 떠와야 할 재고 용액의 부피 V1이죠. 푸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의 맞는 공식 M1 V1은 M2 V2를 이번엔 V1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숫자들을 그대로 넣어주면 끝나요. 계산하면 50.0ml가 나옵니다. 와, 간단하죠? 그러니까 저 진한 재고 용액을 딱 50.0ml만 정확하게 측정해서 가져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실제 실험실에서의 행동 지침이 되는 거죠. 계산 결과대로 진한 용액 50.02ml를 정확하게 재서 500.02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된 눈금까지 물을 조심스럽게 채워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용액이 완성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공식을 아주 잘 활용해 봤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 분석의 바탕이 된 나경수 교수님 강의에서도 이걸 정말 강조하시거든요. 교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공식을 쓰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개념을 아는 거다. 핵심은 용질의 양은 일정하다는 걸 아는 것이다. 맞아요. 공식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힘은 그 공식의 뿌리가 되는 원리. 바로 용질의 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황금률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희석의 모든 것은 희석 전후 녹아있는 알맹이의 개수는 똑같다는 이 황금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M1 V1은 M2 V2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어떤 희석 문제가 나와도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간단하고도 강력한 희석의 원리가 과연 실험실에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서 국이 너무 짤 때 물을 더 붓는 것,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고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것, 이것들도 전부 희석 아닐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과학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